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해서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것을 부모 중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다툼이 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친권과 양육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자녀를 키우고 같이 살면서 교육하고 보호하고 그런 권리 또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을 하는데, 법률에는 자녀를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살 곳을 지정할 거소 지정권, 징계권, 자녀 명의 재산의 관리권, 그리고 법률 행위의 대리 및 동의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개통할 때, 전입신고하거나 여권 발급할 때, 그리고 은행 예금 통장 만들고 관리할 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을 계약할 때,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당할 때, 또는 또 아주 중요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할 때 공평하게 한다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고 친권은 네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양육권은 너가 가져갔으니까 그래도 나는 친권만은 같이 행사하고 싶다고 해서 공동친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정하게 되면 실생활에서는 좀 많이 불편해집니다. 아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보시면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또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 연락하기가 번거롭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양육자와 친권자는 보통 같이 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없고, 자녀에게도 편리하고, 그래서 판사님들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공동 친권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공동 친권을 또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육자와 친권자는 같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 친권이나 아니면 친권을 다른 분이 가져가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육권에 대해서 보통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양육권을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딱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모 아래에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하는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보는데,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당연히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부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자녀의 의사도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양육자를 결정을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녀가 어떤 부모 아래 있을 때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육, 뭐,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또 뭐 자녀를 키우려면 얼마든지 일을 구하고 또 뭐 다른 뭐 어머니나 아니면 다른 친척의 도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양육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 남편 폭력 때문에 이제 집을 나왔는데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식당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친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좀 도움을 주셨고요. 그런 경우에 하급심에서는 그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양육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능력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보시고 또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아버지는 양육자가 될 수 없느냐, 특히 딸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권자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뭐 별거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계속 딸을 키웠고, 뭐 그래서 딸도 거기 아버지와 잘 성장하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버지 쪽의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어떤 양육 상태, 그리고 현재의 자녀가 누구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도 딸의 양육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양육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그 자녀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를 나눠보시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